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퇴직도 했고 자식들도 손 뗐는데 왜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 돈이 없다는 건 아는데 자꾸 나가고 싶고 놀고 싶고 뭔가 하고 싶다. 그런 내가 무책임한 걸까? 아니면 외로운 걸까? 이런 마음 혹시 공감되시나요? 사실 60대는 몸은 아직 움직이는데 일자리는 줄고 할 일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적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카페로, 여행으로,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통계청 고령층 소비조사에 따르면 60대 소비자 중 42%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고 답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소비 항목이 바로 외식, 취미, 여행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소비는 꼭 여유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는데도 지출은 계속되는 것. 이건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어쩌면 감정의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에 돈이 없는데도 놀러 다니는 60대의 5가지 심리 신호를 깊이 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만 우리가 이 시기를 후회 없이 그러나 무너지지 않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실 회피 심리. 60대가 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일터에서 물러나고 자녀는 독립하고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오는 조용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쓸모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불안과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무계획한 외출과 감정적인 소비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사람은 현실을 마주하기 힘들 때 반복적으로 외부 자극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외출, 만남, 소비는 곧 현실을 잊게 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퇴직 후 특별한 계획 없이 지내던 박모 씨, 62세.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지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정리합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마주치기 싫은 감정을 외출과 소비로 덮는다는 점입니다. 눈앞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그 뒤에 오는 현실은 더 깊은 불안으로 되돌아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려 도망치는 자는 언젠가 진실에 무너진다. 만약 여러분이 이유 없이 바깥을 맴돌고 있다면 그 마음 속에 현실 회피의 그림자가 있지 않은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교 중독 심리. 내 친구는 벌써 제주도 갔다더라. 같은 아파트 사는 누구는 손주 데리고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대.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싶더라.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60대가 되면 주변에 성공한 노후가 더 잘 보입니다. 누군가는 풍족해 보이고 누군가는 여유로워 보이고 나는 그에 비해 뭔가 모자란 느낌이 자꾸만 들죠. 이때 나타나는 심리가 바로 비교 중독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사회적 비교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비교한다. 하지만 이 비교는 대체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비교심이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도 한 번쯤은 해봐야지. 그 정도는 나도 누릴 자격이 있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년 퇴직한 김모 씨 64세. SNS에서 친구가 올린 여행 사진을 보고 계획에 없던 국내 여행을 급하게 떠났습니다. 숙박비,
교통비, 외식비까지 합쳐 한 번의 여행으로 통장에 남은 잔액은 20만 원 이하. 그래도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덜 초라하지 않겠어요? 그 말엔 자존심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심리의 본질은 남과 비교하며 나를 위장하는 소비입니다. 실제의 내가 아닌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만들기 위한 지출이죠.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잃는다. 비교는 자극은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인생입니다. 세 번째,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심리. 이 나이에 안 놀면 언제 놀아? 내가 언제 또 이 길을 걸어보겠어. 남은 인생,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 정도는 누려야지.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60대는 시간의 무게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20살 땐 앞으로만 보였던 삶이 60이 넘으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이 많아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 시간의 조급함이 커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심리적 마감 시간이 우리의 소비 행동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시간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적다고 느낄수록 경험 중심의 소비에 더 적극적이 된다. 즉,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사례를 볼게요. 이모 씨, 68세. 갑자기 든 생각에 혼자 해외여행을 결심하고 적금 통장을 깼습니다. 병이라도 생기면 못 가잖아요. 지금 건강할 때 가야지. 그 마음 너무나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 한동안 공과금 납부조차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현재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대신 내일의 불안을 방치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의 핵심은 시간의 두려움을 소비로 덮으려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여전히 긴 호흡의 여정입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더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를 남겼느냐이다. 지금의 선택이 의미 있는 기억이 될지 아픈 후회가 될지 그건 오직 신중한 마음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외로움 소비. 사람은 말이 없을 땐 돈을 씁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갑이 더 자주 열립니다. 60대가 되면 관계의 밀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와는 연락이 끊기고 자녀는 각자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런 고요 속에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은 생각보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사람을 향해 흐르면 다행이지만 흐를 곳이 없을 때 그것은 물건과 경험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찾고 여행지를 검색하고 계획 없이 모임에 나가고 혼자서도 밥값 이상의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UCLA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고립감을 느끼는 고령층일수록 자기보상적 소비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에게 보상하는 겁니다. 김모 씨 63세. 누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라도 내가 사 먹어야죠. 그 말엔 슬픔도 있고 자기 위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통장에는 남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을 소비로 달래는 순간 지갑은 비고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람이 필요한 마음을 물건이나 경험으로 대신하려 하면 감정은 잠깐 멈추지만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누구와도 제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멈춰서 들여다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자존감 보상 심리. 돈이 없는데 왜 놀러 가냐고요?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면 평생 정체성이었던 직장, 부모 역할, 가정의 중심이라는 이름표가 하나둘 떨어져 나갑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나뿐인데, 그날은 오랫동안 뒷전이었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만은 알고 싶다. 이때 가장 쉽게 손이 가는 게 소비입니다. 좋은 옷, 값비싼 음식, 계획 없는 여행.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살만한 사람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보상이 반복될수록 자존감은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없으면 불안한 상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크리스토퍼 라슨 교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보상 소비에 더 쉽게 중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은 점점 더 강하고 비싸고 즉흥적인 자극을 요구합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모 씨 61세. 퇴직 후 매주 새 옷을 사고 SNS에 사진을 올리며 내 삶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매달 카드값에 허덕이며 자신이 점점 더 무기력해진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무언가를 사야만 내가 괜찮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면 공허해요. 자존감은 외부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내면의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돈으로 사려 들면 언제나 더 부족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심리로 자꾸 자신에게 허락 이상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이렇게 묻고 있죠. 나는 지금 진짜 만족하고 있는 걸까?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용기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건 비싼 옷이나 멋진 경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입니다. 만약 지금 돈이 없는데도 뭔가를 자꾸 사거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진다면 그건 물건이나 여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놀러 가고 싶은 그 마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 누구보다 멋지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모든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유형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허세형. 겉으로는 늘 당당합니다. 옷차림은 깔끔하고 자주 외식하고 SNS엔 늘 근사한 사진이 올라옵니다. 표면만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잔액이 바닥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에 강한 집착을 가집니다. 자존감이 내면이 아니라 외부의 인정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초라해 보이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방어기제 나시시스틱 디펜스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의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 과장된 성공의 가면을 쓰는 것이죠. 김모 씨 65세. 퇴직 후에도 평소처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후배들과 고급 식당에서 식사하며 계산도 도맡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엔 생활비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남의 시선에 인생을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허세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탱해주는 돈이 곧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허세형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다시 익혀야 할 때입니다. 칭찬도 비교도 줄이고 오늘은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는 말이 부끄럽지 않은 날이 와야 합니다.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순간 당장 지갑이 아닌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 멀리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유형, 충동형. 이 유형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날의 감정에 따라 지갑이 열리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 하나에 모임, 외출, 쇼핑, 여행까지 즉시 실행합니다. 특징은 일단 하고 본다는 행동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기분이 꿀꿀하든 좋든, 충동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은 대체로 후회로 끝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즉시 보상 심리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일수록 감정의 기복에 따라 즉각적인 소비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젊은 세대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정모 씨 67세 TV에서 여행 광고를 보고 그날 바로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숙소도 결제하고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라고 자신을 설득했죠. 여행은 좋았지만 돌아온 다음 달부터 공과금과 약값을 카드 돌려막기로 해결했습니다. 충동형의 가장 큰 위험은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소비 구조입니다. 오늘 하루가 즐거운 대신 다음 달이 고통스러워지고 그게 반복되면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유형에게 필요한 건 하루 한 번만이라도 멈추는 습관입니다. 카드 결제 전에 이걸 하고 나면 내 삶은 더 나아질까? 그 질문 하나가 충동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잠깐이고 그 후의 책임은 길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기분이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결국 마음도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유형, 외로움형.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외로움형은 바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고 자신을 반겨줄 사람이 그리운 마음에 계속해서 외부로 향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장소에 머무르려는 경향입니다. 단골 카페, 고정 모임, 노인복지관,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지출이 반복되는 시장통이나 쇼핑몰까지. 이 유형은 돈을 쓰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느끼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비가 따르는 것이죠. 심리학자 존 카시오포 박사는 지속적인 외로움은 사람의 판단 능력을 흐리게 하고 즉각적 위로를 위한 반복 행동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그 즉각적 위로가 바로 소비와 만남에 집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 씨 69세, 자녀는 외국에 있고 남편은 이미 병원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에 갑니다. 딱히 살 건 없어도 늘 보던 반찬 가게 주인과 몇 마디 나누는 게 그날 하루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땐 필요 없는 반찬 두세 개와 군것질거리로 가방이 가득하죠. 이 유형은 지출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고립입니다. 그리고 그 고립은 절대로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만 해소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움형은 대인관계에 상처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는 피하고 가벼운 만남과 짧은 자극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럴수록 필요한 건 한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없다면 가벼운 인사라도 매일 주고받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고요함 속에서 인간은 가장 진실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 말을 걸어주는 사람보다 자기 내면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네 번째 유형, 후회형. 내가 자식들 키울 땐 한 푼도 안 썼어. 그땐 나보다 가족이 먼저였지. 지금은 나를 좀 챙기고 싶다 하니 나도 좀 챙겨야 하지 않겠어? 후회형은 과거의 절약과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감정입니다. 그 희생은 값지고 의미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후회는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때 못했던 걸 지금이라도 하자. 그 마음은 곧 보상 심리로 전환되고 결국 무리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죠. 심리학자 엘레인 닐스는 보상 소비는 억눌린 감정의 결과이며 특히 고령층은 후회가 보상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처럼 후회형은 돈을 쓰며 과거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좀 챙겨줄게. 윤모 씨 62세. 자녀 셋을 키우느라 평생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한 달에 3번은 꼭 호텔 뷔페를 갑니다. 이 정도는 이제 나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 뒤엔 지난 삶에 대한 억울함과 외로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문제는 그 보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풀리지 않고 지갑만 가벼워지며 또 다른 후회를 만들게 됩니다. 후회형이 가장 필요한 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화해시키는 작업입니다.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고 지금의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만 괜찮다고 느끼는 삶은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진짜 채우는 건 소비가 아니라 자기 수용이라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삶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쌓을 수는 있습니다. 후회로 가득한 오늘을 내일로 끌고 가지 마세요.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게. 5번째 유형, 무계획형.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썼다고. 대단한 건 안 하는데도 돈이 자꾸 없어져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뭘 계획까지 해요? 무계획형은 눈에 띄지 않게 지출을 반복하는 습관형 소비자입니다. 이들은 큰 돈을 한 번에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비가 빈번하게, 꾸준히, 계획 없이 이루어집니다. 카페 커피 한 잔, 친구와의 점심 한 끼, 필요 없는 식재료를 습관처럼 사들이는 일, 지인과의 모임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술값. 그 모든 것들이 하루는 가볍지만 한 달이면 무겁고 1년이면 치명적입니다. 서울연구원의 노후 가계지출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월 평균 소득 중 25% 이상이 비계획 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기억은 안 나지만 어쩐지 빠져나간 항목들이었습니다. 이 유형의 문제는 돈의 흐름에 무감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소비가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얼마가 나갔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이 재정 불안의 진짜 출발점이 됩니다. 박모 씨 60세. 퇴직 후 하루 한 잔의 커피, 일주일에 2번의 외식, 지인 모임 한 달에 3-4번. 언뜻 보면 전혀 과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자 생활비 통장은 바닥났고 국민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계획형에게 필요한 건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흐름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기록만 시작해도 지출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장 작은 메모, 가장 간단한 가계부가 삶 전체를 바꾸는 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로운 삶이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무계획형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작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걸 사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단 한 줄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지갑보다 먼저 열려야 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돌아보는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드는 5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 탓, 회사 탓, 정부 정책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물론 외부 요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남을 경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쓰기 전 3초 멈춤의 기적. 현대인의 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충동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마케팅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정교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소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3초만 멈추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기 전 딱 3초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이건 정말 필요한가? 이걸 사고 나서 나는 어떤 기분일까?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감정적 소비를 절반 이상 줄여줍니다. 미국 코넬대 소비심리연구소에 따르면 구매 전 3초 멈춤을 실천한 그룹은 충동 구매가 41%나 줄었다고 보고됐습니다. 3초는 우리의 뇌가 감정 중심의 사고에서 논리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욕구와 장기적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실천 팁으로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3초만 이라는 글귀를 넣어보세요. 습관은 작은 자극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루 1분 소비 일기의 놀라운 효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일상적인 소비 행위를 중요하지 않은 정보로 분류해 금세 잊어버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왜 썼는지만 간단히 메모하세요.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 5,500원 친구와 약속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 작성만으로도 소비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소비 일기를 쓰는 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언제 어떤 감정 상태에서 돈을 쓰는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곧 더 나은 소비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아날로그 노트든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습관처럼 기록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재정 자존감을 만듭니다. 세 번째, 무료 즐거움 리스트로 진짜 행복 찾기. 현대 소비 문화는 우리에게 돈을 써야 행복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채워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연결, 감정, 성취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돈과는 관계없었을 것입니다. 공원에서의 산책, 오래된 친구에게 걸어보는 전화,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기, 음악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기, 집에서 요리해 먹기, 일찍 일어나 일출 보기 등 이 모든 것들이 돈 없이도 가능한 기쁨들입니다. 실제로 국제행복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경제력은 3순위에 불과했고 1순위는 일상의 만족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만의 무료 즐거움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처음에는 10개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됩니다. 이 리스트를 냉장고나 거울 옆에 붙여두고 소비 욕구가 생길 때마다 먼저 리스트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놀랍게도 리스트를 쓸수록 더 많은 무료 즐거움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루 한 번 셀프 칭찬으로 자존감 충전하기.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비싼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야 특별한 기분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자존감은 오래가지 못하며 지속적인 소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버티느라 수고했다. 비싼 옷은 안 입었지만 나쁘지 않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 같은 셀프 칭찬은 자존감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교수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더 건강한 소비 습관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비판이 아닌 자기 수용의 태도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며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남겨보세요. 매일 쌓이면 소비보다 더 강한 만족감이 될 것입니다. 5번째, 3개월 단위 소비 리셋으로 새로운 시작하기. 돈 문제는 결국 패턴의 문제입니다. 나쁜 소비 습관도 패턴이고 좋은 소비 습관도 패턴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자신의 소비 흐름을 점검하고 작은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은 이런 패턴을 의식적으로 바꿔나가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3개월은 외식 횟수를 반으로 줄여보자. 커피값은 월 3만 원 이하로 유지해보자. 온라인 쇼핑 전에는 반드시 하루 기다려보자 같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너무 크거나 무리한 목표보다는 작지만 지속 가능한 목표가 더 효과적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 목표를 설정한 소비자는 1년 내 재정 불안 경험이 34%나 감소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에도 적절하고 결과를 확인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출 내역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때마다 인생도 소비도 새롭게 리셋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습관들은 모두 거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소비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수록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돈 앞에서 가장 작아지는 존재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더 이상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덜 쓰고 안 써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지금껏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우리였기에 나를 위한 지출이 익숙하지도 않고 때론 너무 급하고 어쩔 땐 너무 늦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그 모든 혼란은 여러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이 없는데도 놀러 다니는 나를 무조건 탓할 필요도 무조건 합리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이라도 나를 좀 사랑해보고 싶은 마음, 인생, 이대로 끝나면 억울하다는 절실함, 그리고 적어도 한 번쯤은 나를 중심에 두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세요. 삶은 크게 쓰는 돈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작게 아끼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하루, 돈을 쓰지 않아도 충만한 시간, 비싼 옷 없이도 당당한 나. 그게 바로 인생의 2번째 절정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있는 것을 더하려 하지 말고 있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라. 지금 여러분이 가진 시간, 관계, 경험, 그리고 아직 늦지 않은 내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그런 삶의 가치를 함께 발견해 드릴 것입니다.